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13학년도 기출문제 30번 문항 한번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항은 맥닐의 방어적 수업이 나왔습니다. 이 객관식 문제에서 출제됐기 때문에 서술형 시험으로도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요소 중 하나입니다. 교육사회 파트에서. 그래서 맥닐의 방어적 수업을 꼭 준비해 놓고 계셔야 합니다. 교육학 공부하시면서 교육사회 파트 안에서 또 신교육사회학 이쪽 분야에서 맥닐의 방어적 수업을 안 들어보신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런데 저도 같이 교육학을 공부해보면서 근데 근본적인 걸 좀 놓치고 계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맥닐의 방어적 수업이 대충 무엇이고 어떠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맥닐의 방어적 수업은 무엇을 설명하고 싶었던 걸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뭐 기능론적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갈등론적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그러니까 교육 불평등, 우리 학교라고 하는 곳이 결국 기존에 존재하는 사회 어떤 불평등을 이후 세대에 전달하는 그런 어, 하는 그런 불평등한 문제를 다시금 만들어내게 되는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보게 된다면 학교를, 그거는 갈등론적 시각으로 학교를 보는 거죠. 하지만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아니다. 학교는 하나의 조직 안에서 이러한 하나의 큰 사회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게 기능론입니다. 예를 들면 이 학교 이 전체 사회 조직에서 병원이라는 조직이 있을 수도 있고 군대라는 조직이 있을 수도 있고 학교라는 조직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학교라는 조직은 이러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잘 유지되고 존속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게 기능론적 시각이에요. 그래서 기능론은 이 학교가 하는 역할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뭐 학교가 담당하는 사회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학교가 담당하는 계층 그 계층의 편성 어떤 문제라든지 계층 이동인 거죠. 한마디로 능력에 따라서 배분시켜 주는 거. 학교가 아니면 누가 할 거냐 그거를, 뭐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 문화유산을 이전 세대에 전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능적 시각입니다. 근데 갈등론은 아닌 게, 갈등론은 이전 사회에 존재하는 어떤 불평등 문제를 이후 세대에 다시 재생산해내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근데 맥닐의 방어적 수업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런 불평등한 문제를 재생산해내는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갈등론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거시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 이 미시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교육 사회 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미시적으로 접근한다는 건 결국 뭘 얘기하냐면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럼 학교 안에 뭐가 존재합니까? 교육 과정이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교사가 존재할 거고, 학생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교육 과정, 그 다음에 교사, 학생,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학교 안에서 이러한 세부적인 이러한 요소들끼리 상호작용 관계 속에서도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시각은 이거보다 더 큰 차원, 어떤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호작용적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학교가 사회에서 하는 기능적인 측면,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냐, 그 역할을 어떻게 담당하는 게 사회 체제를 어떻게 연결되냐, 그 측면만 바라본다면 미적인 접근은 학교 안에 있는 그 세부 요소들이 안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따라서 불평등이 어떻게 재생산되냐, 그걸 말하고 싶은 게 그 갈등 접근에서 미시적인 어떤 접근 전략입니다. 신교육 사회학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부분들이 바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교사의 어떤 그 낙인 이론, 이런 것 때문에 불평등이 재생산된다. 왜? 낙인을 찍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낙인 찍는 게 불평등 재생산이랑 뭔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낙인이라고 하는 게. 근데 교사가 낙인을 찍는 거 보니까 계층에 따라서 낙인을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말투를 쓰고 있는지, 그 교사가 그걸 보고 상주가 집단을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 집단 같은 경우를 보고 저 집단은 뭔가 교사 학습도 제대로 못할 것 같다고 느끼고 뭔가 문제점 많이 일으킬 것 같다고 느끼고,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낙인을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등이 재생산된다.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게 미시적 접근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 뭐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교육 과정의 어떤 문제도 다룰 수 있는 거고 있는데, 맥닐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수업 방식 때문에 불평등이 재생산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수업이 어떤 수업 방식이냐? 바로 방어적 수업이라는 거예요. 왜 방어적 수업이 불평등을 재생산하게 되냐면 아이들이 그 교육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문제시 삼고 뭐 토론을 하고 토의할 기회를 다 거세시키고 차단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 분석해 봤어요. 왜 교사들은 이렇게 학생들이 다양한 수업 방식의 어떤 기회들, 토론과 토의, 깊게 생각하는 어떤 기회 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거세시켜 버리고 그냥 내용을 강의식으로 전달하려고만 하니까. 근데 강의식으로 전달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불평등이 재생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육 내용을 단순히 받아들이니까 수동적 입장만 취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내용, 우리가 지금 너네가 문제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것들은 필요 없는 거다. 비효율적인 거다. 그냥 내가 가르친 대로 하면 된다. 이게 어떤 논리에서 나오게 된 거냐면 기술공학적 논리에서 나온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교사가 어떠한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건지에만 치중을 한다는 거죠. 학교 교육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어떤 탐구하고 그 내용에 담긴 어떤 가치, 그 뒤에 숨겨진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냥 그런 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잘 전달해서 빨리 습득시키는 어떤 그런 기술공학적인 논리가 중요시 되게 되면 그 과정 안에서 교사는 수십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사 1대 다로 하지 않습니까? 30명 이렇게 그 과정 안에서 이러한 많은 요소들을 빨리 전달해야 되는 그런 효율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이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맥닐의 방어적 수업 즉 교사가 행하고 있는 한마디로 그냥 가장 쉽게 얘기하면 강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할 것 차단시키고 그냥 일 전달식 수업 이런 방식을 통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불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불평등이 기존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이 재생산되게 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어떤 그 문제점과 사고, 문제를 의무시하는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해 버리기 때문이죠.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맥닐의 방어적 수업을. 실제 맥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쓴 이제 맥닐의 방어적 수업과 합국 통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교사들이 사용하는 교수 전략은 그들이 피하려고 하는 목표에 의한 교수 모형을 실현하고 있다. 교사들은 기술공학적 가치를 신봉하는 행정가들을 존경하지도 않고 기술공학적 가치 때문에 효율성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비난하면서도 제도가 가장 중시하는 질서와 효율성에 적응함으로써 교사 자신이 바로 그 기술공학적 가치를 따르고 있다. 이 부분 핵심 포인트이에요. 비록 교사가 그 기술공학적 논리가 잘못됐다. 그걸 따르지 않겠다. 비난하면서도 결국에는 교사가 그 기술공학적 가치에 따라서 수업을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과 내용을 다루기 쉽고 측정하기 쉬운 것들로 단편화시키고 환원시킴으로써 교사들은 학습 과정을 목표와 수단으로 분리시킨다. 이런 방어적 수업은 학생을 소외시키고 결과적으로 재생산을 하는 한 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맥닐의 방어적 수업이 결국 뭐랑 연관될 수 있냐면 이게 애플이 그 제시한 그 탈숙련화와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탈숙련화와 재숙련화 그거는 교육과정에서 재개념주의에서 보시면 알 거예요. 결국 교사들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퇴화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컴퓨터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방어적 수업에 연관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어적 수업을 공부하시기 이전에 물론 중요하죠. 방어적 수업 안에 담겨 있는 뭐 신비화 그 다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편화, 신비화, 생략 방어적 단편화, 단순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 내용을 학습하고 이해하시기 전에 왜 맥닐이 방어적 수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언급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알고 계신다면 그 문제에서 이게 기술공학적 논리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애플이 아니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맥닐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그런 시각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으실 겁니다. 결국 한 명의 교사가 수십 명을
학생들을 가르친 학급의 상황에서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방어의식을 가지게 된다. 교사의 그러한 방어의식은 교과 지도에서는 방어적 수업으로, 생활 지도에서는 학생다움을 요구하는 각종 규제로 구체화된다. 맥닐이 주장하기를 교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강의식 수업을 선호하며 학생을 통제하는 강의 전략을 구성하여 방어적 수업을 진행한다. 결국 많은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관계, 그리고 기술공학적 논리에 따라서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빠르게 학습 내용을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사는 아이들이 그 학습 내용에 대해서 깊게 탐구하고 생각해보고 의문을 가지는 시간을 갖게 하기보다는 그냥 그거를 전달하는 강의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 그에 대한 해결방,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학습 필요한 내용들을 어떻게 전달할지, 이 부분 핵심 포인트가 놓여지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면서 불평등한 문제들이 아이들이 그냥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는 거죠. 은연중에. 그래서 가치 생산보다는 가치 수용적 측면이 강조되고, 그래서 문화 재생산 역할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맥닐의 방어적 수업이 연관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도대체 단편화가 뭔지도 모르겠고, 신비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생략, 방어적 단편화 차이점을 모르겠다. 근데 제가 명확하게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